어때요, 여러분? 가끔 보면 낚시꾼들이 자기 인생 최대의 이야기를 할 때 살에서 짝 과장을 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전혀 과장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역사상 실제로 잡힌 해양 괴물을 소개할게요. 22. 초대형 바닷가재. 코너의 빨간 쪽에서는 무려 27kg에 달하는 압도적인 괴력의 바닷가재가 등장합니다. 메인에서 오래 낚시를 해온 로버트 멜론이라는 어부는 평소에도 큰 가재를 종종 봐왔지만 이날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그가 그물을 올려보니 완전 거대한 괴물급 가재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멜론은 이 녀석이 워낙 비범해서 혹시 새로운 종인가? 주라기기 공원에서 튀어나온 건가 싶어서 바로 메인 주립 아쿠아리움으로 가져가 정밀조사를 맡겼어요. 결과는 새로운 종은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큰 일반 바닷가재. 하지만 워낙 압도적이어서 별명이 붙었는데 바로 로키. 두 집게가 마치 복싱글러브처럼 커서 그런 이름이 붙었죠. 아쿠아리움에서는 기본적인 생체 정보를 기록한 뒤 이 행운의 가재 로키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지금도 로키가 바다 어딘가에서 계단이라도 오르듯 열심히 운동하며 다음에 누군가 그물을 올릴 때 한 방 먹이려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19위. 초대형 메기. 2015년 디노 페라리라는 한 낚시꾼이 이탈리아 포강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메기를 잡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길이는 2.65m, 무게는 약 127kg. 사람보다 큰 수준이라 괴물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녀석을 물 밖으로 끌어내는 데만 40분이 걸렸는데 이건 그 크기를 생각하면 오히려 빨리 끝난 편이죠. 이 정도면 거의 고래 한 마리 끌어올리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디노와 그의 형제는 사진을 잔뜩 찍은 뒤 이 거대한 메기를 천천히 강으로 돌려보냈어요.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 반응은 이게 말이 되냐? 합성 아니냐? 이런 반응 일색이었죠. 그래서 디노는 진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직접 낚아올리는 과정을 찍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메기가 유독 큰 한 마리였던 걸까? 아니면 이런 크기의 메기가 더 있는 걸까? 그 생각을 하면 솔직히 좀 등골이 서늘하죠. 만약 이런 2m 넘는 메기들이 강바닥에 우글우글 있다면 그거 생각만 해도 악몽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메기가 진화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언젠가 이런 괴물들이 세상을 점령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닐까요? 18위. 초대형 황새치. 닉 디스라모라다라는 선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황새치 잡이 방류 기록을 가진 베테랑입니다. 그만큼 큰 물고기를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2019년 3월 그 베테랑 선장조차도 깜짝 놀랄만한 초대형 황새치가 낚싯줄에 걸렸습니다. 플로리다 키스 해안에서 고객들을 태우고 나간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닉은 평소처럼 자신이 잘 되는 위치에 배를 세우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단 10분 만에 입질이 왔어요. 처음엔 별로 큰 고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줄이 세게 끌리지도 않고 물 위에 일렁이는 흔들림도 미약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모두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황새치는 엄청난 힘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했다가 다시 떠올랐다가를 반복하며 5시간 동안 버티며 싸웠습니다. 그 과정 내내 낚싯줄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이 녀석의 진짜 크기를 실감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그 거대한 물고기를 배 위로 끌어올리고 육지로 돌아와 무게를 재보니 무려 343kg. 닉의 개인 기록은 물론 그날은 플로리다주 전체에서도 신기록을 세운 황새치였습니다. 바다에선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날처럼 전문가조차 속는 순간은 정말 흔치 않죠. 17위. 초대형 참치. 이번 이야기는 멕시코 바하 해역 허리케인 뱅크 근처에서 벌어진 놀라운 기록입니다. 한 남성이 무려 445파운드, 약 202kg짜리 초대형 참치를 낚싯대로 잡아올린 사건이죠. 이 참치는 참다랑어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알려진 종류였고 낚싯대와 릴만으로 잡힌 기록 중 가장 무거운 참치로 꼽힐 수 있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이 남성은 스포츠피싱이라는 낚싯배에 탑승해 있었고 그날 미끼를 물고 올라온 녀석이 바로 이 괴물 참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기록이 공식 세계 기록으로 인정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배의 선장이 잡는 과정에서 조금 도와줬다는 이유로 국제게임 피싱협회의 엄격한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IGFA에서는 오로지 낚싯대를 잡고 있는 한 사람만이 모든 과정을 혼자 수행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누가 좀이라도 손을 보태면 기록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식 세계 기록은 405파운드 참치입니다. 불과 40파운드 차이로 만약 선장의 도움만 없었다면 새로운 세계 기록이었을 텐데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죠. 세상에, 이런 대형 참치를 낚싯줄 하나로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간 승리급 대단한 기록인데요. 운이 없었다는 말이 이런 때 쓰는 게 아닐까요? 16위, 초대형 불상어. 2012년 닐 해머슬래그라는 과학자는 플로리다 키스 근처에서 주말마다 불상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취미로 잡는 게 아니라 정식 연구 목적으로 표식을 붙이고 생태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그와 마이애미 대학 연구팀은 배 뒤쪽에 미끼를 단줄을 넣어 상어가 걸리면 바로 끌어올려 표식 부착, 작은 조직 샘플 채취, 다시 방류. 이 작업을 약 5분 안에 끝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2012년 5월 27일 그들의 장비에 걸린 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초대형 괴물급 불상어였습니다. 이 녀석은 무려 약 3m, 무게는 약 1000파운드, 즉 약 453kg에 달했어요. 닐이 지금까지 1000마리 넘는 불상어를 표식하며 연구해왔는데도 이렇게 거대한 개체는 거의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상어는 얕은 물에서도 살고 성격이 매우 공격적이어서 유명한데 사람을 일부러 사냥하진 않지만 마주치면 위험할 수 있는 상어죠. 연구팀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 괴물을 다뤘고 모든 절차를 마친 뒤 무사히 다시 바다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솔직히 바다 입장에선 완전한 최상위 포식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5위, 초대형 찰갑상어. 이번 이야기는 캐나다 프레이저 강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룡과의 조우라고 불릴 만한 사건입니다. 한 낚시 가이드가 강에서 낚시를 하던 중 무려 3.35m, 무게는 약 267kg에 달하는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는 이 녀석의 크기와 외형을 보고 이건 최소 100년은 살았을 것 같다 라고 말했죠. 그가 잡은 물고기는 찰갑상어, 보통 살아있는 공룡이라고 불리는 종입니다. 수억 년 전인 쥐라기 시대부터 존재해온 아주 오래된 생물로 지구에서 가장 고대적인 물고기 중 하나예요. 이 낚시꾼은 자신의 틱톡 계정에 이 괴물 같은 철갑상어를 잡아올리는 장면과 그 엄청난 크기를 공개했는데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게를 정확히 잴 수는 없었지만 500에서 600파운드, 약 226에서 272kg 사이일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표식 작업을 마친 뒤 이 초장수 생물은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졌고 그는 이 녀석은 앞으로도 10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쯤 되면 정말 우리가 지금도 공룡의 후손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섬뜩하죠. 14위, 초대형 가오리. 낚시 이야기는 과장이 섞일 때가 많지만 이번만큼은 100% 실제입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초대형 가오리, 채찍꼬리 가오리 이야기입니다. 이 가오리는 평소에도 크기가 상당하지만 현재 어부들의 말에 따르면 무게가 최대 1000파운드 약 453kg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워낙 깊고 넓은 강에서 살아서 실제로 잡힌 기록은 거의 없었죠. 그러던 200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사팀이 태국에서 이 전설 같은 생물을 공식적으로 촬영하고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날 잡힌 개체는 몸폭이 2m, 길이가 2.1m나 되는 진짜 거대한 가오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오리의 꼬리가 잘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원래 꼬리가 그대로였다면 전체 길이가 5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어요. 불행하게도 정확한 무게를 재지는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350kg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알려진 가오리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무게급이었다는 뜻이죠. 과학자들은 이 종에 대해 여전히 연구 중이며 강 어딘가에는 이보다 더 거대한 개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설은 아직 아기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13위, 초대형 파이크. 2019년 불가리아에서 한 낚시꾼이 엄청난 크기의 파이크를 낚아 올렸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크기였는데 일시적으로는 세계 기록 후보로 인정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죠. 단, 그 기록은 곧 또 다른 대형 개체가 나오면서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은 계속해서 더 큰 녀석을 쫓을 수밖에 없죠. 그가 잡은 파이크는 길이 140cm, 무게 23.5kg에 달했습니다. 파이크는 전 세계의 강과 호수, 습지에 살며 길고 날렵한 몸, 강한 턱, 그리고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특징입니다. 등색은 녹색빛을 띠고 몸 양옆에 무늬가 있어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생김새죠. 파이크는 매복 사냥꾼으로 유명합니다. 수초나 그늘에 숨어 있다가 눈앞을 스치는 먹이를 번개처럼 튀어나와 물어버리죠. 특유의 강한 턱힘 때문에 낚시꾼들에게는 한 번 걸리면 진짜 힘겨운 상대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큰 파이크일수록 훨씬 더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전 세계 낚시꾼들이 꿈에 그리는 대상어이기도 합니다. 불가리아에서 잡힌 이 거대 파이크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기록이었고 그 한 마리만으로도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12위 초대형 왕연어. 1985년 알래스카의 자동차 딜러였던 랜더슨이라는 남성이 친구 버드와 함께 케나이 강에서 낚시를 하던 중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왕연어를 잡아 올렸습니다. 당시 그들이 사용한 미끼는 80년대 스타일의 스피닝 글로우와 연어알. 아주 평범한 장비였죠. 하지만 물고기의 힘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연어는 배 주위를 이리저리 끌고 다닐 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했고 랜더슨은 3번이나 배 위로 올리려다 실패했다고 해요. 말 그대로 힘으로 버티는 괴물이었죠. 결국 그는 물가 쪽으로 배를 옮겨 강가에서 직접 끌어내리는 방법을 택했고 그제야 가까스로 이 초대형 연어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마르기 전에 빨리 무게를 재야 한다고 판단해 근처에 있는 저울로 급히 이동했는데 이미 소문이 퍼져 주민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무게는 97파운드 4온스, 약 44kg. 그 순간 이 왕연어는 세계 역사상 가장 무거운 킹살몬이 되었고 랜더슨 역시 공식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되었죠. 그는 2003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잡은 왕연어는 지금도 솔렵 방문자협회 건물 내부에서 트로피 형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11위 초대형 귀상어. 플로리다의 산이블섬 인근 해역에서 3명의 낚시꾼이 무려 4m에 달하는 거대한 귀상어를 잡아올리며 현지 뉴스에 대서 특필된 일이 있었습니다. 3사람은 이날 귀상어가 좋아하는 미끼인 가오리를 달아 큰 개체를 노리고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줄이 갑자기 크게 휘어지자 처음엔 그저 오늘도 큰 녀석 걸렸네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상어는 해안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걸렸고 그때부터 끝없는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귀상어는 엄청난 힘으로 바닷속을 헤집고 다니며 줄을 끊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기 때문이죠. 3사람은 30분 넘게 필사적으로 버틴 끝에 상어를 서서히 얕은 물가 쪽으로 유도하는 데 성공했고 비로소 그 거대한 몸집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상어를 해변 가까이 끌어와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상어는 해변에 올라온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속 몸을 흔들며 불쾌감을 드러냈지만요. 사진 촬영을 마친 뒤 3사람은 상어를 조심스럽게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카메라에 기록된 이 장면은 지금까지 촬영된 귀상어 중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개체로 남아있습니다. 10위 초대형 범상어. 호주 근해에는 범상어가 흔히 서식하고 낚시꾼들은 하루에 한 마리 정도는 잡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길고 좁은 작은 보트에 다 얹히지도 않을 만큼 거대한 범상어가 놓여 있었죠. 이 범상어는 무려 870파운드, 약 395kg에 달하는 거대한 개체였고 몸집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은 배 위에 실린 모습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불편함을 동시에 줬습니다. 범상어는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준위협 등급으로 분류될 만큼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든 종입니다. 최근 50년 동안 74% 감소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범상어가 잡혔다는 사실은 더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건 과도한 포획이다. 이미 개체 수가 줄어드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뉴사우스웨일스 스포츠피싱 협회는 낚시꾼들을 대변하며 이들은 바다에서 마주치는 걸 닥치는 대로 잡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연히 큰 개체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과 관계없이 그 거대한 범상어에게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일 뿐이었죠. 사진은 워낙 강렬하고 상징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인간이 바다의 포식자를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논란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9위 초대형 참따랑어. 또 다른 날, 또 다른 거대한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역사상 2번째로 비싸게 팔린 초대형 참따랑어입니다. 이 참따랑어는 기존 세계 기록보다 겨우 4파운드 약 1.8kg 작았지만
그래도 무려 608파운드, 약 276kg에 달하는 초대형 개체였습니다. 이 거대한 참따랑어는 도쿄츠키즈 신년 첫 경매에서 또다시 그 해의 주인공이 등장했죠. 바로 참치의 왕으로 불리는 기무라 키요시였습니다. 기무라 키요시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 참따랑어가 최고 품질일 때 가격이 얼마가 되든 무조건 사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최고 품질의 참치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유명하죠. 이번에도 그는 주저없이 입찰에 뛰어들어 무려 180만 달러로 당시 기준 약 20억 원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한 마리 참따랑어에 이 금액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기무라 키요시는 기자들이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까? 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싸죠. 하지만 올해는 우리 가게 손님들에게 특별히 더 맛있는 참치를 먹이고 싶었습니다. 이 거대한 참따랑어는 대략 1만 점의 스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기무라의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참치 경매의 상징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8위. 초대형 훔볼트 오징어. 훔볼트 오징어.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대형 칼마, 악마의 오징어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원래 동태평양의 따뜻한 지역이 주 서식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알래스카 근처까지 출몰하고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이 오징어들은 밥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먹고 심지어 매우 공격적이에요. 이 괴물 같은 오징어의 식단에는 작은 물고기 갑각류, 플랑크톤, 다른 오징어, 그리고 실제로 상어까지 포함됩니다. 먹잇감 하나만 보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통째로 파괴할 정도의 식욕을 가진 무서운 포식자죠. 게다가 이 오징어는 평소에는 수면 가까이서 먹이를 삼키지만 사냥할 때는 깊은 곳에서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매복형 포식자입니다. 그 무서운 비밀은 바로 강력한 2개의 촉수와 수천 개의 갈고리 같은 혓반. 이 혓반은 작은 이빨처럼 날카로운 돌기가 나 있어 한 번 잡히면 살점을 그대로 뜯어갑니다. 그러니 상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어가 피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훔볼트 오징어가 혼자 사냥하지 않을 때라는 건데요. 이들은 때때로 수천 마리씩 떼를 이루어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포위한 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어 먹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꼭 상어만은 아니라는 걸요. 7위. 가장 큰 줄무늬 농어. 2012년 블레인 앤더슨이라는 선장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거대한 줄무늬 농어를 잡았습니다. 길이 57인치, 무게는 약 74파운드, 약 33kg. 줄무늬 농어 중에서도 거의 괴물급이었죠. 블레인은 원래도 대형 농어 전문이었습니다. 그는 콘네티컷의 롱아일랜드 사운드에서 고객들에게 40에서 50파운드급 농어를 꾸준히 잡게 해주는 유명한 가이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농어를 잡은 날은 고객을 태운 출장 낚시가 아니라 그냥 사전조사를 위해 혼자 시도해본 첫 출조였습니다. 가볍게 포인트 확인하려던 날,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농어를 만나게 된 거죠. 블레인은 이날 스컵을 미끼로 사용했고 이 방식은 그가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했던 자신만의 노하우였습니다. 두 번째 드리프트를 하던 중 낚싯대가 강하게 휘어지며 거대한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 뒤 펼쳐진 사투는 고스란히 영상에 녹화되었고 이 장면은 지금까지 영상으로 기록된 줄무늬 농어 중 가장 큰 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인 세계 기록은 그렉 마이어슨이 잡은 81파운드짜리 줄무늬 농어인데 이건 역시 같은 지역, 바로 콘네티컷 해역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그래서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진짜 큰 줄무늬 농어를 잡고 싶다면 콘네티컷으로 가라. 블레인의 기록 역시 그 이야기를 증명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6위. 초대형 엘리게이터 가아. 엘리게이터 가아는 북아메리카의 강과 호수에 서식하는 대형 포식성 민물고기입니다. 몸은 길고 미사일처럼 뾰족하며 넓고 짧은 주둥이에는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이빨이 촘촘히 박혀있죠. 보통은 1.5m에서 1.8m 정도까지 자라는데 이는 이미 큰 편이지만 특별히 기록적인 크기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아가 얼마나 거대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 사건이 몇 차례 있습니다. 1951년 텍사스에서 잡힌 한 개체는 무려 279파운드, 약 126kg에 달했고 당시 여러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2019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시시피에서 잡힌 새 개체는 길이 2.4m, 무게는 327파운드, 약 148kg에 달했죠. 그야말로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가아가 50년에서 70년은 된 것으로 추정했어요. 즉 사람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뻘인 고령 생물이었던 거죠. 가아는 보통 다시 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개체는 안타깝게도 그물에 걸린 충격 등으로 인해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은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온 생명체라면 더 오래 물속에서 살아야 했던 거 아니냐 하고요. 만약 그물에 안 걸렸다면 그녀는 이 가아는 암컷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강 한가운데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5위. 초대형 백상아리. 2020년 마이애미 앞바다에서 무려 2000파운드 약 907kg에 달하는 거대한 백상아리 한 마리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백상아리는 103일 동안 이동하며 21,000km 이상을 헤엄친 것으로 추적됐고 그 움직임은 해양연구단체인 오서크에 의해 계속 기록되고 있었죠. 연구진은 이 상어가 이동하는 경로와 행동을 분석해 백상아리 보전과 생태 이해에 중요한 자료를 얻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자연기금 기준으로 백상아리는 현재 취약, 즉 한 단계만 더 떨어지면 멸종위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형 암컷 백상아리에게는 안개가 깔린 땅이라는 의미의 원주민 언어 이름이 붙었고 길이는 4.7m, 오서크가 북서대서양에서 태그를 단 백상아리 중 두 번째로 큰 개체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뒤져보면 이보다 더 거대한 백상아리도 존재합니다. 그보다 조금 먼저 태그가 붙은 또 다른 암컷 백상아리는 무려 3,541파운드, 약 1,605kg으로 백상아리 태그 기록 중 가장 무거운 개체였죠. 이 거대한 상어는 2019년 가을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마틀비치, 노스캐롤라이나 해안, 버지니아 비치, 뉴저지, 그리고 미국 동부의 여러 해안을 거쳐 이동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 해수욕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 물속에 발 담그기도 살짝 무서웠겠죠. 이 상어들의 존재는 바다에 얼마나 큰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생태계를 얼마나 모르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줍니다. 4위. 골리앗 타이거피쉬. 2010년 영국의 유명 낚시꾼이자 TV 진행자인 제러미 웨이드가 아프리카 콩고강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민물 포식자 중 하나, 바로 골리앗 타이거피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물 밖으로 끌어올린 이 괴물은 단순히 크기만 큰 물고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민물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였죠. 골리앗 타이거피쉬는 긴 몸집과 근육질 체형,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형 상어와 맞먹는 크기의 송곳니 32개를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빨은 마치 금속으로 만든 듯 날카로워서 사람은 물론 악어까지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 종은 민물 피라냐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포의 상징이며 아프리카 현지에서도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질 만큼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제러미 웨이드는 이 위험한 생물을 다루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촬영팀도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잡은 골리앗 타이거피쉬는 무게 100파운드 약 45kg 이상, 길이는 약 1.5m, 폭발적인 힘 때문에 그 한 마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벌어진 사투는 전체가 그대로 TV 프로그램에 담겼죠. 카메라는 제러미의 긴장된 표정, 힘겨운 팔 근육, 그리고 물속에서 난폭하게 몸부림치는 타이거피쉬의 거대한 체구를 세밀하게 잡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리버몬스터스 시리즈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 중 하나로 꼽히며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골리앗 타이거피쉬를 잡을 수 있는 낚시꾼은 극히 드물고 이 녀석이 사는 지역도 워낙 접근하기 어려워 더더욱 신화 같은 생물처럼 느껴집니다. 3위. 아라파이마. 아라파이마는 남아메리카 아마존과 주변 습지에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보통 길이가 2.7m까지 자라며 환경이 좋으면 그 이상도 자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과도한 남획과 서식지 파괴 때문에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순간은 영국 미국에서 방영된 유명 프로그램 리버 몬스터스에서 촬영된 장면으로 제러미 웨이드가 직접 이 거대한 생물을 낚아올리는 장면이 전 세계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촬영팀은 거대한 암컷 아라파이마 한 마리를 목표로 강에서 장시간 집중하며 낚시를 진행했고 마침내 제러미의 낚싯대가 크게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라파이마는 엄청난 힘으로 물속을 내달렸고 제러미는 팔과 허리를 총동원해 이 괴물과 씨름하듯 버텼습니다. 카메라는 제러미의 굳은 표정, 소나귀에 가득 힘이 들어간 모습, 그리고 물 밖으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광대한 붉은 비늘의 거대한 물고기를 생생하게 담아냈죠. 마침내 제러미는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 거대한 아라파이마의 몸을 팔로 감싸며 끌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물고기의 압도적인 크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잡은 개체는 68kg에 달했고 TV 화면으로 볼 때보다 실제 크기가 훨씬 더 크고 강렬했다고 합니다. 아라파이마는 오랜 세월 동안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신화적 존재로 여겨져 왔는데 그 힘과 크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상징적인 생물입니다. 2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청새치. 청새치, 특히 블랙마를린은 전 세계 낚시꾼들이 꿈꾸는 최고의 스포츠 피싱 대상어입니다. 따뜻한 태평양과 인도양에 살며 빠르고 폭발적인 힘 때문에 바다의 최강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이 종을 떠올릴 만큼 강력한 어종이죠. 특히 암컷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하는데 몸무게가 450kg을 훌쩍 넘는 개체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진짜 괴물급 블랙마를린을 만나고 싶다는 꿈이 평생 목표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꿈을 실제로 이루어 세계 기록의 주인이 된 사람이 바로 1953년의 알프레드 글레젤입니다. 그가 잡은 블랙마를린의 무게는 무려 708kg.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공식 세계 기록입니다. 청새치는 그 자체가 완벽에 가까운 포식자로 엄청난 속도와 힘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싯줄에 걸리는 순간부터 모든 장비와 체력이 순식간에 소모될 정도로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죠. 이런 생물을 상대하면서 그 거대한 몸집을 끝까지 끌어내고 기록까지 남겼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전설적인 업적입니다. 70년이 지나도록 깨지지 않은 기록이라는 점을 보면 알프레드 글레젤의 이 조과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를린 낚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1위, 가장 큰 백상아리. 단순히 가장 큰 상어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논란과 의문을 남긴 백상아리 기록입니다. 1959년의 한 기록은 오랫동안 역사상 가장 큰 백상아리를 낚싯대로 잡은 공식 기록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기록이 등장했을 때 이게 과연 공정했는가?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따라붙게 되었죠. 이 유명한 사건의 주인공은 프랭크 먼도스라는 전설적인 어부였습니다. 영화 조스의 퀸트 선장의 실제 모델이 그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죠. 1986년 먼두스와 동료 도니 브래독은 68kg 강도의 낚싯줄을 사용해 무려 1554kg짜리 백상아리를 잡습니다. 사실이라면 당시까지 존재하던 어떤 기록보다도 훨씬 큰 말 그대로 괴물상어였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제게임 피싱협회 규정에 따르면 기록으로 인정되려면 상어가 미끼를 물기 전후의 모든 과정이 오로지 한 사람의 힘만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는 매우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어는 잡힐 당시 이미 죽은 고래사체를 먹고 있었고 브래독은 상어를 걸기 위해 고리에 걸어 강제로 끌어냈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 두 가지는 IGFA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결국 이 엄청난 크기의 상어는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규정이 어떻든 그게 지금까지 인간이 낚싯줄로 잡아올린 가장 거대한 백상아리였다. 그래서 이 기록은 인정되지 않은 비공식 세계 기록이자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해양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진짜 최대 기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기며 바다의 미스터리를 상징하는 이야기처럼 회자됩니다.